안녕하세요.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이님한테 팀뷰어라는 원격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마인드맨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또한 서로 간에 대화하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했죠. 그런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걸 써야죠. 앞으로도 또 제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이러한 방식으로 그걸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봉이님께 가르쳐 드렸던 오늘은 제가 그 봉이님께 가르쳐줬던 마인드맵의 주제,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가르쳐드렸던 걸 제가 마인드맵을 직접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글쓰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글쓰기를 할 때 아무런 목적이 없이 쓰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원하는 건 지금 블로그 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라 그러죠. 요즘 스토리텔링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스토리가 뭘까요? 스토리 이야기죠, 그죠? 이야기. 네. 오늘 저는 이분에게 먼저 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글의 종류는 다 아시다시피 문학, 그리고 비문학이죠. 그러면 문학엔 무엇이 있을까요? 문학에는 대체적으로 곡조와 어떤 운율을 갖고 있는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운문문학이 아닌 걸 산문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학은 모두 예술이라고 봐야죠. 어떤 정서나 사상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운문이라고 그러면 그 종류가 시 혹은 시조, 산문은 바로 유명한 소설, 수필, 희고, 시나리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글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글로 표현할 때 정보나 어떤 의견을 내는 것으로 되고, 그 종류로는 설명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문,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신문기사,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럼 스토리가 무엇이냐? 이야기다. 그럼 이 중에서 이야기랑 가장 닮은 게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라 그러면 소설이겠죠. 그러면 소설에 3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죠. 이 배경에서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누죠. 물론 많은 분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설명문이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논술문이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의견입니다. 스토리텔링의 시대라 하면 아무래도 이야기의 형태를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 포스팅 하는데도 그것에 충분한 감정이 섞여 있고 어떤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팅에 바로 스토리가 들어가자 이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공부법인데 주로 이제 역사나 혹은 지리를 공부할 때, 역사는 근본적으로 이야기이니까 그 배경, 시간과 공간의 배경 안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들어가서 그 인물과 함께 생생한 사건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서 해라. 또 지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유럽의 어떤 지역이라 그러면 그 프랑스의 햇빛이 조이는 그 아름다운 초원들, 또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팜파의 초원, 여기에 직접 가서 그 햇빛을 맞으면서 말을 달리면서 하는 그걸로 하라. 그래서 꼭 이 공부를 할 때는 역사는 역사과 부도를 꼭 펼쳐놓고 하고 지리에는 지리과 부도를 꼭 펼쳐놓고 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살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특히 이제 이 방식을 바로 성경 말씀을 큐티 할 때 쓰는데, 이 큐티가 이제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 미명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는 건데, 바로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조용한 시간이죠. 이 quiet time에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여기서 배웠던
이 공부법으로 바로 그 생생한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직접 느끼고 대화하면서 하는 그러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이 뭔가 하면 이 스토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 생생하게 인물과 사건과 배경으로 전달을 하자 이러면서 그분이 포스팅했던 것을 여러 가지를 함께 토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 글의 구조 자체를 어디 한번 보시죠. 이 글의 구조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글을 만드는 우리 기역, 니은 혹은 알파벳 같은 기호로부터 출발을 하겠죠. 기호는 의미가 없죠. 이것이 최소의 의미를 가질 때 바로 단어라 그러죠. 단어마다 뜻이 있죠. 이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을 문장이라고 그러고 그 문장들이 일련의 주제 안에 일련의 중심 문장 안으로 모여질 수 있는 게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문단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돼서 하나의 주제로 집결될 때 그것을 비로소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어를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해야 되겠죠. 또한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나 반드시 중심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문장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쓰기 시작하거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는 이것을 제시합니다. 일문, 일의.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뜻만을 가진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왜냐하면 등등의 접속사로 길게 늘어뜨리기보다는 뜻 단위로 차라리 짧게 끊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단은 중심 문장이 있는 겁니다. 이 중심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렬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을 설계하는 건 이 다음에 포스팅하는 걸로 하고 제일 먼저 글을 설계할 땐 역선으로 나가야 되겠죠. 먼저 글의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의 중심 문장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면밀하게 이어서 그것을 문장화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글쓰기에 대한 마인드맵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차,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이 전체를 두껍게 해야죠. 두 가지는 두꺼워야 됩니다. 마인드맵 김영진입니다.